안녕하세요, 류호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KY 2007년도 중등부 3번 양파의 저울 문제입니다. 풀이 순서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g, Bg, 1g짜리 추가 존재합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저희는 양파의 저울 위에 추를 자유롭게 올린 뒤에 더 무거운 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번의 실험 결과를 받고 5번의 실험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때 A와 B는 미지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실험 결과를 통해 예측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는 왼쪽이 더 가볍거나 더 무겁거나 혹은 알 수 없거나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실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왼쪽에는 Bg짜리 추를 2개 올리고 오른쪽에는 Ag짜리 추 2개와 Bg짜리 추 하나 그리고 1g짜리 추 2개를 올렸더니 오른쪽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Ag짜리 2개, Bg짜리 1개, 1g짜리 2개를 왼쪽에 올리고 Ag짜리 3개, 1g짜리 3개를 오른쪽에 올렸더니 왼쪽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항상 모든 변수를 왼쪽으로 넘기고 0 초과가 되도록 식을 바꾸면 이와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실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설명을 위해 위와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무게 조합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3이고 B가 5여도 되고 A가 4고 B가 6이어도 모든 실험 결과를 만족합니다. 이걸 2차원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X축은 A의 무게가 되고 Y축은 B의 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무게 후보들을 점으로 찍었더니 이와 같이 3,5와 4,6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무게가 실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무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무게 조합이 실험 결과를 만족합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만족하는 A와 B의 무게 조합은 어느 영역인지를 그려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빨간색 영역 위에 있는 모든 무게 조합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만족하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점선은 EA-B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만족시키는 영역을 그려보면 파란색 영역이 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추의 무게가 양수라는 점까지 사용을 하면 초록색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무게 조합이 전부 다 실험 결과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주어진 문제를 2차원 좌표 평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기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다양한 실험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예측하고자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A를 하나 올리고 오른쪽에 B와 1g짜리를 하나 올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는 Ag짜리 2개, Bg짜리 하나, 오른쪽에는 Bg짜리 2개. 이때 양팔 저울은 어디로 기울게 될까요? 같은 방법을 통해서 모든 변수를 좌측으로 넘기고 우측에는 0만 남겨놓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a-b-1은 0이라는 직선을 그어보면 오른쪽 그림의 직선이 그려집니다. 저 직선과 초록색 영역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초록색 영역 위에 있는 모든 점이 a-b-1이라는 식에 대해서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A와 B가 어떤 무게든 간에 이 실험은 왼쪽이 더 가볍다라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 예측 같은 경우는 이 A-B는 0이라는 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초록색 영역과 그린 직선 사이에 어떤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초록색 영역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란색 영역에 대해서는 EA-B 값이 음수가 되고 살구색 영역에 대해서는 EA-B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가 어떤 조합이느냐에 따라 양팔 저울이 기우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실험의 경우에는 정답이 물음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만족하는 영역을 표현했고 그 결과와 예측하고자 하는 실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정답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 결과를 토대로 A, B의 무게 조합이 가능한 영역 S를 구해야 합니다. 즉 초록색 영역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실험에 맞는 직선을 그었을 때 영역 S가 이 직선의 한쪽 반평면에 완벽히 포함되면 양팔 저울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측하고자 하는 직선이 영역 S를 가로지르면 정답이 물음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영역 S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실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을 표현한 직선마다 어느 부분이 영역 S의 테두리가 되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즉, 초록색 영역의 각 테두리가 어떤 직선으로부터 왔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어진 K개의 실험 결과를 P1 곱하기 A 더하기 Q1 곱하기 B 더하기 R1이 0 초과부터 PK 곱하기 A 더하기 QK 곱하기 B 더하기 RK가 0 초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A와 B가 양수다라는 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각각의 직선마다 X, Y, W, Z라는
점의 위치를 구해서 xi, yi부터 wi, zi까지가 영역 S의 하나의 테두리를 구성하게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즉, 저 x, y, w, z 값들을 전부 다 구하면 제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 S가 한 변은 x1, y1부터 w1, z1일 것이고 또 다른 한 변은 x2, y2, w2, z2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 x, y, w, z 값들을 모두 찾는 것이 제 목표가 됩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찾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번째 실험 결과의 테두리 선분을 찾기 위해서는 xi, yi, wi, zi를 구해야 하는데요. 초기값은 이 직선 위의 두 점 중에 엄청 멀리 위치한 두 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 결과가 2a-b 더하기 2가 0 초과다라는 식이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중에 엄청 먼 두 점, 예를 들면 xi는 마이너스 10의 9승이고 yi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9승 더하기 2, 그리고 wi는 10의 9승, zi는 2 곱하기 10의 9승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멀리 위치한 두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i가 k 플러스 1이나 k 플러스 2인 경우에는 a가 0초과 b가 0초과한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x, y, w, z 값을 슬라이드에 있는 값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 x, y, w, z를 구할 땐 다른 실험 결과들을 이용해서 좁혀 나가면서 구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x, y, w, z 값이 그림과 같이 정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선분이 아닌 다른 k 플러스 1개의 선분들을 보면서 이 선분의 범위를 좁힐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J번째 실험 결과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실험 결과가 빨간색 선으로 그어졌고 0 초과인 부분이 화살표 방향 부분이라면 파란색 선분에서 아래쪽 부분은 더 이상 올바른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이때는 교차하기 때문에 xi, yi를 교차하는 부분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반대로 교차를 했으나 w, z가 올바르지 않은 영역에 있다면 w, z를 교차점으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제2번째 실험 결과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선분과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선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완전하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처리를 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i번째 실험 결과의 테두리 선분 xi, yi부터 wi, zi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k 플러스 1개의 선분을 모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더 k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저렇게 오더 k의 시간을 통해 모든 직선을 적용을 하면 정말 테두리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포함하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분이 총 k개이기 때문에 총 오더 k 제곱의 시간에 영역 S의 테두리 선분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두리 선분을 모두 구했다면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역 S의 꼭지점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테두리 선분들의 끝점 x, y, w, z 값이 영역 S의 꼭지점이 되는 것이지.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실험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는 각 꼭지점마다 작냐 크냐가 결정될 것인데, 만약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면 확정인 것이고요. 서로 다른 부호가 존재하면 물음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역 S를 구하는 시간은 오더 K제곱이고, 한 번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꼭지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더 K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실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K제곱 더하기 5 곱하기 K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더 K제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두 직선의 교차 여부와 평행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그리고 교차점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 테니 아래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